선불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엄청난 철학적 대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말 놀랍게도 이 모든 건 단 한 편의 시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시 한 수가 거대한 사상의 흐름을 둘로 갈라 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아름다운 시 한 편으로 보이시나요? 천만에요. 이건 사실 7세기 중국 선불교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면접 시험의 답안지였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우아하고 또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판을 완전히 뒤집는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만약에 닦아내야 할 먼지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생각, 이 정말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선의 세계를 그냥 두동강 내버리는 거죠. 모든 걸 근본부터 뒤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시대는 7세기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선종의 5대 스승이었던 홍인 대사가 아주 중요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뒤를 이을 단 한 명의 후계자를 찾는 일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과제를 내줍니다. 이 과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게 걸려 있었어요. 그냥 칭찬받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 대결의 승자는 선종 전체를 이끌어갈 제6대 조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운명의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누구냐? 바로 모두가 인정하는 엘리트, 수제자, 신수였고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남쪽 총구석에서 올라온 심지어 글도 모르는 방앗간 허들의 일꾼 해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죠. 게임이 안 돼 보였어요. 자, 이 두 사람이 내놓은 시, 이게 그냥 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한 두 사람의 출사표이자 선언문이었어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바로 이것이다 하고 서로 다른 두 개의 길을 제시한 거죠. 이 정말 깊고 어려운 철학적 차이가 근데 놀랍게도 거울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비유 하나로 딱 갈립니다. 한쪽은 마음이라는 거울에 낀 먼지를 계속 닦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아니, 그 거울은 원래부터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와,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철학의 차이가 나중에는 아예 지리적인 구분으로까지 이어져요. 신기하죠? 해능의 단박에 깨닫는다는 사상은 남쪽에서, 신수의 차근차근 닦아 나간다는 사상은 북쪽에서 각각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요. 남쪽의 도노, 북쪽의 점수, 바로 남돈 북점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결과는요,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5대 조사 홍인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해능을 불러요. 그리고 바로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줍니다. 이 이름 없던 방앗간 일꾼은 다른 제자들의 질투와 위협을 피해서 그 길로 남쪽으로 도망치듯 떠나야 했고, 바로 거기서부터 선불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정말 통쾌한 역전 드라마다 싶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노와 점수가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 딱 나뉜다는 이 깔끔한 스토리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사실 역사는 좀 더 복잡했습니다. 해능이 살아있을 때는 오히려 신수의 북종선이 황실의 후원을 받으면서 훨씬 더 잘 나갔어요. 해능이 진짜 승자로 인정받게 된 건 그가 세상을 떠난 한참 뒤의 일입니다. 누구 덕분이었을까요? 바로 그의 제자 하택신회라는 뭐랄까 시대를 앞서간 마케터이자 전략가 덕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스승을 그야말로 전설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노냐 점수냐 하는 이 날카로운 대립구도는 사실 하택신회의 아주 강력한 설득의 기술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역사의 진짜 흐름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치열한 논쟁 덕분에 두 사상의 장점만을 쏙쏙 뽑아서 하나로 합치는 훨씬 더 위대한 통합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한국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도노 점수입니다. 도노, 즉 단박에 깨닫고, 점수, 그 후에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간다. 와, 이거 정말 놀라운 해법 아닌가요? 둘이 싸웠는데 알고 보니 둘 다 맞았다는 거잖아요. 갈등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풀어버린 거죠. 고려시대의 위대한 스승,
진울 스님이 이걸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어요. 바로 얼음과 물의 비유인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얼음이 근본적으로 물이라는 걸 아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있겠죠? 이게 바로 도노입니다. 순간적인 통찰이죠. 하지만 깨달았다고 해서 얼음이 바로 물이 되나요? 아니죠. 열을 가해서 꾸준히 녹여야 하잖아요. 그 녹이는 과정이 바로 점수, 즉 꾸준한 수행이라는 겁니다. 정말 멋진 비유죠? 자, 이렇게 단박의 깨달음, 즉 도노 사상이 대세가 되면서 세상이 또 한 번 바뀝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본성이 이미 부처고 이미 깨달아 있다? 그렇다면 수행을 대체 어디서 해야 할까요? 굳이 막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한 명상실에 앉아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깨달음이 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이라면 그걸 찾을 수 있는 장소는 딱 한 군데밖에 없겠죠? 바로 일상생활입니다. 해능의 제자들이 바로 이 혁명적인 답을 내놓은 겁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사상을 딱 4글자로 압축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평상심시도. 평범한 마음이 곧 도, 즉 진리라는 뜻이죠. 이야, 이건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깨달음이라는 걸 저 높은 곳, 명상실이나 산속에서 우리들의 부엌으로, 시장 바닥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평범한 마음이 뭘까요? 무슨 특별하고 신비로운 경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말하고 밥 먹고 아, 피곤하다 할 때 쓰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인자선사의 말처럼 진짜 진리는 화장실 가고 옷 입고 밥 먹고 피곤하면 눕는 것,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삶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삶 그 자체에 100% 참여하는 것, 이게 진짜 수행이라는 급진적인 선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1300년이나 된 오래된 지혜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오래된 가르침을 우리 삶으로 한번 쭉 끌어와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한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이죠. 바로 20세기의 위대한 스승 법정 스님입니다. 그리고 스님 하면 딱 떠오르는 가르침이 있죠. 바로 무소유입니다. 이 무소유라는 개념이 사실은 평상심시도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소유라고 하면 흔히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고 중요한 의미는 바로 집착하지 않음, 즉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의 자유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소유의 실천이라는 건 가진 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물건, 내가 가진 생각, 심지어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내가 소유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는 하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평범한 마음 수행법, 즉 현대판 평상심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대단한 여정이지 않나요? 7세기 두 스님의 시안수로 시작된 이 거대한 논쟁이 평범한 일상 속에 길이 있다는 혁명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고 마침내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소유, 즉 집착하지 않는 자유라는 가르침으로까지 흘러온 겁니다. 결국 이 수천 년의 지혜가 향하는 곳은 저 머리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 각자의 삶이었던 거죠. 진정한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평범한 마음이 곧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 길을 어디에서 발견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한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